국장에서 살아남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종목 추천 방송이 아니라 주식하는 법 공부 방송이고 말이 느려서 1.5배속으로 들으세요. 오늘은 조선주에 대해서 제가 이걸로 뭐 10억 넘게 벌었는데 2년 걸렸습니다. 2년 동안 2년 걸려서 장투했고, 그러니까 23년 초부터 사서 장투를 해서 이렇게 벌었었고, 근데 조선주는 진짜 마스터거든요, 제가. 조선주가 일단 왜 올랐는지부터 봐야 돼. 음, 일단은 첫 번째, 이것도 다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 진짜 러시아가 원래 LNG를 파이프로 유럽에 수출했어요. 전쟁 나면서 끊겼죠. 그럼 유럽은 어디서 얻어요? 아프리카, 미국, 중동, 북해, 북유럽, 여기서 수입을 하는데 다 LNG 선으로 수입합니다. 이러면서 일단 배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1차적으로 LNG 수주가 급등합니다. 이래서 일단 여기 이때 이거는 상장한 지 그때 안 상장해서 삼성중공업. 이때 한번 약간 반짝했어요. 반짝. 이때 한번 반짝해. 이거 이때는 그거구나. 그때 하고 이제 전쟁 났을 때 이제 반짝했다가 두 번째가, 그래서 LNG 수주가 일단 급등을 해서 좋았는데, 두 번째가 중동에 계속 전쟁 났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컨테이너 운임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조선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거인데 이제 이때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운회사들이 운임리가 오르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할수록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또 더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 수주가 급등합니다. 배에는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컨테이너선, LNG선, 벌크선이 있어요. 벌크선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벌크선은 우리나라가 잘 안 만들어요. 이거는 작은 배들이라서 중국 애들이 거의 다 가져갔고, 이 컨테이너와 LNG가 중요한데, 중동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또 이제 물류가 꼬이고, 중동이 계속 뭐 그 아프가니스탄도 있었고, 최근에는 또 홍해 사태도 있었잖아요. 홍해 사태는 이때 이렇게 급등했던 거고, 홍해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할 때, 내 이름 안 나오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예멘 애들이, 후티 반군 애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랑 싸우면서 이 예멘 애들은 또 이제 팔레스타인 편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여기 지나가는 선박들을 계속 공격을 했어요. 미사일 쏘고. 그래서 여기가 막히니까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운임비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이제 HMM 같은 애들이 떼돈을 벌었죠. 2022년 막 이때쯤. 그래서 컨테이너선 수주가 급등을 해서 수주가 급등하면 이제 신조성가란 게 있어요.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배 만들어주는 가격이 비싸진 건데, 신조성가가 뭐냐, 여기 이 사이트가 있거든요. 신조성가가 최신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이 뉴빌딩 이 사이트 잘 보시고 쭉 옛날로 가볼까? 더 옛날로 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원래는 150 미만이었어요. 클락슨 뉴, 이게 제일 유명한데, 클락슨 뉴 빌딩 프라이스 인덱스가 원래는 150 미만이었어요. 130, 120 이랬어요. 몇 년 동안. (140) 2022년 5월 이랬어요. 원래 이랬어요. 계속 행보했어. 이게 130 밑에서 계속 행보하다가 이때부터 올랐습니다. 이때 코로나 때문에 물량 터지면서, 이게 가장 먼저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때 터지면서 계속 오릅니다. 계속. 이게 103, 120이었다가 150 줄었다가 160 줄었다가 지금은 뭐야? 거의 이제 188까지 오른 거야. 130이었다가 현재 190 정도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배를 만들수록 이득인 거죠. 이거가 이제 오랬던 이유가 이제 또 있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선박이 CO2를 엄청 배출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선박 협회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안 된다. 이 CO2 줄이자. CO2 맞나? 제가 좀 조선주 손뗀 지 오래돼서 CO2 줄이자 해가지고 친환경 선박들로 교체 수요가 생깁니다. 조선주 옛날 보면 이때 엄청 올랐거든요. 2001년부터 2007년? 이때 왜냐면은 사이클이 있어요. 조선주 사이클이 있는데 2000년대 초에 뭐 각종 배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당연히 신주성가가 오르면서 조선주가 폭발하면서 이게 좋았고, 이때는 중국이 배를 못 만들었을 때예요. 우리나라가 독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같은 애들이 어제 폭등을 했었고, 현대미포 이런 애들이. 근데 이제 2000년대 초에 각종 밴드 만들면서 이게 배가 수명이 30년입니다. 그래서 원래도 근데 배를 수명이 30년이니까 이제 30년 됐을 때 이제 폐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몇 년 전에 이때 배 만드는데 한 3, 4년 걸리거든요. 그럼 주문을 미리 넣어야 돼요. 원래도 2025년부터는 이제 선박 주문이 늘면서 신조성가가 늘어야 했어요.
원래도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탈탄소 선박을 하자 빨라진 거예요. 이 사이클이. 옛날에는 그냥 그런 탄소 많이 나는 원료를 많이 썼다면 요즘은 LNG 연료를 쓰고 아니면 암모니아 쓰고 또 뭐가 있었는데 또 암모니아 뭐 이중 연료, LNG 이중 연료 이런 거를 만들기로 했어요. 이런 게 이제 환경에 좋으니까. 근데 이러면 당연히 전기차가 비싸듯이 이게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은 또 필요해요. 그래서 202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중국 기술을 앞서서 저런 것들을 해왔고 2023년, 24년에 수주를 엄청 받았습니다. 저런 친환경 선박 수주를 엄청 받으면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 회사들이 신조성과가 오르면서 좋아졌는데 근데 최근에 중국도 따라왔어요. 중국도 기술이 많이 따라와서 친환경 선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애들 이게 2000년대 이때 오르고 떨어졌던 애들이 다 중국 때문이거든요. 중국 애들이 선박을 만들면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망했어요. 큰 구조조정이 있었고 살아남은 게 삼성,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이거거든요.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오션도 있죠. 하나오션 살아남은 게 이게 삼성, 현대, 하나 이게 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구조조정이 있었으니까 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줄고 그러면서 그럴 때마침 이 선박 교체 주기 30년 사이클이었는데 또 친환경 선박을 하자 하면서 주문이 이제 밀려 들어온 거죠. 근데 또 때마침 전쟁 계속 나면서 홍해가 막히니까 운임비 오르고 컨테이너선 수주 이제 그리스 해운 회사들이 돈 되니까 계속 배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컨테이너 수주가 급등을 했었고 또 러시아 전쟁 나면서 LNG선 수출해야 되면서 수주가 급등하고 그러면서 되게 운이 좋았어요. 엄청 운이 좋았고 그래서 신조성과가 이렇게 올랐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항상 이제 적자였거든요. 계속 적자였는데 2023년도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흑자 전환을 했고 2024년에 엄청난 시적이 엄청 좋아집니다. 이게 선박을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수주를 받았어. 그럼 수주 만드는데 3년 걸리거든요. 그리고 돈을 이게 첫 계약금 뭐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선주가 갑일 때 계약금을 막 50% 받았어요. 그 다음에 중도금 뭐 20, 잔금 30 이렇게 받았다면 이제 조선주가 망해 갈 때는 이제 배 만들어 달라는 해운 회사들이 계약금을 10% 주고 계속 공사할 때마다 중도금 20, 중도금 20 이러면서 뭐 잔금 20 이렇게 주면서 조선주 애들은 대출 받아서 배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 좋았죠. 대출 이자가 나가니까. 심지어 신조성과도 낮았고
클락슨 신조성가 13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적자였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이거 사업을 망해버리면은 수만 명이 이제 시치자가 되고, 이제 우리나라 뭐 거제, 광양 이런데 경제가 망하니까 정부에서 계속 그냥 지원을 해줬어요. 산업이 망하면 안 되니까.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조선이 갑이 된 거야. 주문이 밀려드니까 너 안 만들어, 너 계약금 많이 줘야지 만들어 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갑이 돼서 다시 최근에 계약금을 다시 뭐 40 정도 받는다고 하네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23년도에 수주를 받으면 이때 이제 뭐 클락슨 신조성가가 뭐 150이었다 쳐봐요. 그러면 이제 만드는데 이제 처음에 계약금 뭐 30 받고 24년도에 30 받고 25년도에 40 받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니까 실적이 3년 뒤에 좋아져. 이 클락슨 지수가 오르기 시작한 거는 2021년도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이 이제 나중에 3년 뒤에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현재 클락슨 지수가 192 최고점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수주 받는 거는 실적이 뭐 27년, 28년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PBR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PBR이 너무 높아지긴 했는데, 이거 현대중공업인데, 이게 이제 26년도에는 실적이 이렇지만 27년도엔 더 좋아질 거고 28년도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PAR이 더 떨어질 거고 PBR도 더 떨어질 건데, 그러면은 뭐 28년도까지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조선주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전쟁이 끝났어. 그러면 LNG 선이 필요가 없어져요. 앞에 말했던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LNG 파이프 막혀가지고 유럽 애들이 온갖 대륙에서 LNG를 수입해 왔어요. 근데 이제 이제 러시아 파이프가 이어지면은 러시아산이 파이프가 훨씬 싸니까 배로 움직이는 것보다 LNG 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중동 전쟁도 끝났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다시 하락했죠. 컨테이너선 발주도 감소할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이 운임이 싸지면 내가 배로 이제 왔다 갔다 해봤자 돈이 안 되니까 컨테이너선 만들면 뭐예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신조성가가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진 건 아니고 횡보하고 있다. 지금 이렇습니다. 쭉쭉쭉 올라왔는데 190에서 190 찍고 이게 횡보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전쟁이 아예 끝나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파이프가 정말 이어진다면. 그동안 2024년, 2023년 발주가 엄청났어요. 발주가 엄청나서 이게 신조성가가 올랐던 건데, 그럼 이거는 이제
2023년 발주했던 배들이 26, 27, 28 때 받을 거 아니에요? 인도가 되면 과연 해운 회사들이 배를 더 발주할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LNG선이 필요가 없어지고 컨테이너선, 해운 운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신조성과가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보면은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엄청 잘 갔어요. 이거는 이것들에 비해서 이거는 방산이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시면 삼성중공업은 현대중공업에 비해서 못 갔거든요. 현대중공업 PER, PBR 보시면 21, 3.6, 와이라노. 렉 걸렸네. 삼성중공업은 PR이 16, PBR이 2밖에 안 됩니다. 하나오션 볼까요? 하나오션은 PER 35에 PBR 4.33.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 엄청 높거든요. 현대미포조선 PER 11에 PBR 2.68. 지금 이 회사들은 별로 이게 고평가, 현대미포조선은 오히려 엄청 떨어졌죠. 고평가라고, 현대미포조선은 고평가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오션은, 삼성중공업도 이제 뭐 PER이 이제 27년 되면 더 떨어질 거긴 한데, 하여튼 얘네들은 방산이 묻어서 왔어요. 방산. 근데 과연 방산이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큼 큰가를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 방산이면 결국 미국 함정 유지 보수잖아요. 25년인가 4년에 이게 20조래요. 20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20조를 우리나라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일본도 한다고 하고 미국에서도 뭐 미국 조선소가 제대로 된 데가 없어서 잘 못할 것 같긴 한데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이제 한다. 그러면은 많이 가져가서 뭐 한 6조 가져간다고 쳐봐요. 1년에.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데가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 두 개 가지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데요. 이 한국조선해양은 뭐냐면 모회사입니다. 모회사.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모회사여서 한국조선해양은 PER과 PBR이 낮아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실적이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는 회사고, 하여튼 얘네들이 뭐 3조씩 가져간다 쳐봐요. 그럼 하나오션이 지금 2026년 실적이 13조입니다. 13조. 근데 이거 플러스 3조 하면은 그럼 몇 프로야? 20% 증가. 20% 증가, 25%네.
25% 증가인데 이게 26년을 보면 안 되고 이미 우리나라 주식회사들은 이거를 다 반영을 했거든요. 27년가까지 이게 반영을 한 건데 그러면은 12조, 13조 한 뭐 27년에 한 15조 될 것 같고 여기에 유지보수가 뭐 한 4조 가져간다 치면 25%의 더 밸류에이션을 받는 건데 이게 삼성중공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25%인데 이게 25%가 훨씬 넘거든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삼성중공업에 비해서 하나오션이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이게 뭐 매출이 25%인데 영업이익은 더 증가할 수 있죠. 매출이 25% 증가하면 이 함정에 유지 보수하는 게 영업이익률이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이 50% 증가한다 쳐도 이 밸류에이션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지금 3.6이거든요. 이것도 삼성중공업에 비해서 너무 높죠? PBR이. 그래서 이제 뭐 50% 이것보다 50% 쳐줬다고 해도 좀 고평가라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이거는 이미 반영이 됐다 생각해요. 이거는 방산의 트럼프 효과는 반영이 됐고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입니다. 이거 신조성과가 고점에서 떨어진다면 이 주식도 떨어질 거예요. 무조건 떨어질 거고 27년, 28년 실적이 더 좋지 않느냐? 그거 이미 다 주식시장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미 신조성과가 떨어진다면 29년, 30년, 2030년, 2031년은 안 좋잖아요. 실적이. 여기다 이제 중국이 조선을 엄청 싸게 만들어줘요. 배를 엄청 싸게 만들어주는데 이걸 친환경 우리나라는 메꾼 건데 중국이 친환경 선박을 잘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이제 항구에 오면 세금을 매기겠다 이러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운회사들이 우리나라 배에다가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일단은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은 또 다른 얘기인데 이게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중국 그리고 이게 평생 하는 게 아니니까 트럼프 5년이잖아요. 5년인가 4년인가 5년만 하는 거니까 중국이 한국보다 거의 뭐 70% 가격 정도의 배를 만들어주는데 금액으로 치면 70은 좀 그렇고 80? 한 배가 워낙 막 몇 조 이러니까 몇 천억이거든요. 최소 천억 차이 나는데
이거를 5년 동안 세금으로 이 천억을 더 이득을 볼 수 있느냐. 우리나라 배에 세금을 안 매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게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신조 성과가 오르려면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만약 그러면 조선주는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관세 전쟁 하고 있잖아요. 지금 관세 전쟁 하잖아요. 그러면 무역량은 감소할 거고 컨테이너선 필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너무 악재가 많아 보여요. 제 생각엔 LNG 선도 이제 필요 없어지고 컨테이너 선도 필요 없어질 거고 중국이 친환경 선박이 이제 기술 따라오고 있고 좀 위험하다. 제 생각에는 좀 위험하다. 삼성중공업은 아직 그래도 뭐 제가 삼성중공업을 한 13,000원, 14,000원쯤에 13,000 얼마에 팔았던 것 같은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신조성과 업데이트를 잘 보세요. 매월 발주량이 발표하거든요. 뉴스를 보시면은 K조선 3월 7일입니다. 3월 7일 2월 전세계 선박 수주량 수주 이제 배 만들어 달라는 게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했다. 1월 누적으로는 65% 감소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클락선 지수는 1월보다 떨어졌다. 지난해 2월보단 4% 올랐고 2021년 이때보다는 47% 올랐다. 근데 지금 고점이라는 겁니다. 제 말은. 조심하세요. 잘 생각해 보시고 이만하겠습니다.